매 경기가 경험치 2배 이벤트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솔직히 2배가 아니라 3배, 4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경험치를 거의 얻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럽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키웁니다. 혼자 경험치를 독차지하는 선수. 그래서 많은 경우 다른 학부모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유럽의 유소년 지도자들은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도 경기에서 경험치 2배를 얻으면 좋겠죠? 매 경기 다른 아이들보다 경험치 2배, 3배를 얻어가는 아이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Okay, let's go. 이 아이들의 시작은 성향과 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벌꿀 오소리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벌꿀 오소리가 아니더라도 공에 반응하고 달려드는 성향이 무너지면 레드 플래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U9 경기에서 선수를 빼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입니다. 부상, 폭력 이런 거 말고요. 유럽에서는 U10 이전의 아이들은 동일 출전, 다양한 포지션을 강조합니다. 매 경기 동일 출전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향이 무너진 선수는 경기에서 잠시 뺀 후 재정비를 하고 다시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성향이 발전이 없거나 나빠진다면 축구를 장기간 쉬는 것 또한 권장합니다. 그 정도로 유럽 축구는 성향과 태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치 2배 이벤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경험치 0.1배 이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성향과 태도일까요? U9 이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공에 달려드는 태도입니다. 공에 달려들어 공을 2배 만지면 경험치가 2배가 됩니다. 벌꿀 오소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지겹죠? 벌꿀 오소리가 뭔가 싶은 새로운 시청자들은 벌꿀 오소리 영상을 보고 오세요. 진짜 벌꿀 오소리 말고 제 컨텐츠에 있는 벌꿀 오소리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공에 달려드는 성향은 벌꿀 오소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태도는 U11 이후 성인이 된 후에도 경험치 2배 이벤트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어야 할 건 드리블 폼 잡아주고 시합 중 공 잡았을 때 패스해라 드리블해라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식인이니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치면 침 흘리는 이 개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K 좀비가 되어 침 흘리면서 반사적으로 달려드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조건 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U11 이후에 선수의 게임 속도,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게임 속도, 전환 속도는 다음의 영상으로 더 만들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에 오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우선 U9 때는 공의 상태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반사적으로 인지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가장 먼저 따라오는 건강한 반응은 공으로 달려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들면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U9까지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공이 내가 뺏을 수 있는 영역으로 왔다. 루즈볼이다. 우리 편이 공을 잡았다. 상대편이 공을 잡았다. 공이 위험지역에 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이 있다. 까지입니다. 반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왼쪽 사이드에 공이 왔다. 나에게 스루 패스가 올 수 있는 환경이다. 내가 스루 패스를 줄 수 있는 기회다. 수비가 몰려있어 전환이 필요하다 등은 U9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단계, 배우고 있는 단계와 할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글을 읽는 걸 배우는 단계가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한 페이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책 읽을 때 옆에서 도와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U9, 공간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이해하고 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 경기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그들의 세포 속에 새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공간을 이해한 것처럼 패스를 하고 이용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아가는 단계이지 경기에서 이것들을 아이들의 신경에 새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왕 배우고 있는데 그쪽으로 패스도 해서 더 수준 높은 걸 배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 이게 문제예요. 기왕 하는 거 좀 더 잘하면 되지 않나? 요거는 잠깐 내려놔 주세요.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함께 하다 보면 정작 이때 아이의 신경세포에 써 내려가야 할 중요한 코드들을 희미하게 쓰거나 못 쓰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럼 어떤 것들을 U7, U9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요? 공이 내가 뺏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루즈볼이다. 우리 편 상대편이 공을 잡았다. 위험지역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다. 이 정도입니다. 위험지역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다는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지역이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든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골 먹힐 것 같다고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골 넣을 것 같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공을 뺏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이 왔을 때, 루즈볼일 때 공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성향과 태도를 만들고 개발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고 뭘 개발할까요? 우선 내가 공을 뺏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이 있다는 이 공간 개념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1m 안에 있는 공에만 발을 뻗었다면 이걸 2m, 5m, 10m로 넓혀 주셔야 합니다. 공과 선수들의 순서가 나, 공, 상대가 됐을 때만, 즉 나와 상대 사이에 공이 있을 때만 발을 뻗었다면 나와 공 사이에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도 시도를 하는 성향으로 공간 개념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지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루즈볼일 때 일단 한 걸음이라도 달려갔다. 혹은 자신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조정했다. 성공입니다. 하고 몸을 움찔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흘린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침을 흘려서 밥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침을 흘렸다는 게 논문에 실렸듯 우리 아이들의 신경에도 루즈볼에 반응했다는 게 적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의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확실히 넘어간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 공을 잡으면 올라가고 상대편이 공 잡으면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 편이 공 잡으면 벌리고 상대편이 공 잡으면 좁히는 것까지 U9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U9이 신경에 새길 수 있는 한계입니다. U9인데 우리 편이 공 잡았을 때 오버랩을 돌아서 뛰어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선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버랩, 언더랩 돌기 전에 0.01초 빨리 반응하는 것부터 신경에 새겨야 합니다. 오버랩 도는 거에 정신 팔려서 보면 오버랩 도는 아이가 축구 잘해 보입니다. 공간 파고드는 선수가 축구 잘해 보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합니다. 조축에서도 합니다. 우리 아이의 지금 축구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 됐을 때 필요한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버랩 돌고 공간 파고드는 움직임 좋다고 축구 잘한다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 소유권 바뀌었을 때마다 짧게 몸의 방향을 트는 어린 선수들이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선수들의 몸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U11 이상이 됐을 때 남들은 2번 침투할 때 10번 침투 시도를 하는 선수가 됩니다. 남들은 2번의 경험치를 얻어갈 때 5배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언제까지요? 프로 가서도요. 허거슨이 골프를 금지시킨 이유가 바로 이 조건 반사 때문입니다. 11세 이후가 되면
성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 편 선수가 볼 트래핑하는 방향에 따라 턴을 했을 때, 몸의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수비수에 내가 가려져 있을 때 등 공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상태 변화에 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골프같이 정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다른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U9 때까지는 공이 가까이 있을 때도 그렇고 운동장 저 반대쪽에서도 공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건 반사로 무언가를 하는, 뭔지는 몰라도 보이지도 않아도 무언가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습니다. 달리다가 멈추기만 해도 되고 방향만 틀어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눈 알만 굴려도 됩니다. 빠르게 인지하고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유럽은 이 매일 경험치 2배 이벤트를 위해 U9 이전 아이들의 지루한 반복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영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강조되고 반복된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하고 반복된 훈련은 아이의 신경을 닫아버리고 멘탈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유럽의 축구 철학이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법칙이고 매우 상식적입니다. 벌꿀 오소리이든 귀염둥이든 성향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경기에서 2배, 5배의 경험치를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